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사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 일대는 지난 주말부터 방문객이 폭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에 올라탄 피서객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듬성듬성 설치된 파라솔에 누운 사람들도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원도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지금 강원도에 심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저희도 이제 부산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부산으로 또 내려오게 됐어요. 해수욕장 인근 군함로도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만 52만여 명. 코로나19와 긴 장마에 하루 평균 6만 명 정도로 주춤했던 방문객이 4배가량 늘었습니다. 피서행렬이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몰리면서 평일 낮인데도 백사장 끝까지 해수욕객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국내로 눈을 돌리면서 올여름 부산을 찾는 방문객은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인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호안도로상에서는 대부분의 피서객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저희 구에서는 단속에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지역에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과 코로나, 유례없는 이중고 속에 피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특공대원까지 투입해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알고 보니 마약에 취한 채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건물 창가에 35살 A씨가 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뛰어내릴 듯 일어서자마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A씨를 발로 차 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이어진 모텔 투신 소동. 건물 5층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던 A씨는 5시간여 만에 결국 경찰에 제압당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면서 A씨는 엄마를 불러달라, 진짜 경찰을 불러달라는 등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우리는 대번에 보니까 약에 취가 그런 거 대번 눈치챘죠. 숨막히는 체포작전 직후 방 안에서 발견된 건 일회용 주사기. 직접 마약을 투여한 뒤 취한 채로 투신 소동을 벌인 겁니다. 시인을 하는데 이래 소변은 이제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또 시인을 하다가 이러다가 소변은 봤는데 보니 양성 나오더라고. 그래서 국가수색 감정 의뢰 중이고 양성 나왔어요.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169번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실내 체육관에서 접촉한 사람만 34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는 169번 확진자를 상대로 러시아 선박 수리업체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환자의 동선과 겹친 실내 체육시설은 접촉자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면서 명단에 등록된 347명 중 174명을 우선 접촉자로 분류해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인 1단계 바로 옆이 2단계 사업지인데요. 부산시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 2단계 사업을 맡게 되면서 공공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참여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22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한창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1단계 바로 옆 자성대 부두와 인근 배후 지역, 철도시설 부지 등이 포함됩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4조 4천억 원이 투입돼
항만 재개발과 원도심을 연계 개발이 추진됩니다. 정부 주도의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부산시와 항만공사, LH, 부산도시공사, 코레일이 참여한 부산시 컨소시엄이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북한 통합 개발의 사업에 연관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산시는 1단계 사업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걸 고려해 2단계 사업은 시민 의견 수렴과 사업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재개발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 비율을 기존 45%에서 51%로 늘려 난개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1단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1단계 사업구역 내 53%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높이와 용도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정부와 협약이 마무리되면 2023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물고기 바이러스 질병도 키트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이 본격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수조에서 막 건져 올려진 넙치입니다. 혈액을 채취해 진단 키트에 올렸더니 조금 뒤 음성, 양성 여부가 판명됩니다. 혈액뿐 아니라 물고기 장기 일부를 시료로 채취해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물고기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 진단 키트입니다. 이 바이러스성 폐혈증은 넙치 질병 중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해마다 우리 어민들에게 70억 원가량의 피해를 안깁니다. 이전에는 폐혈증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5일이 걸렸지만 키트를 이용하면 전체 소요 시간은 20분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항원항체 진단 키트로 1차적으로 진단을 하고 2차로 실험실에 들고 오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 비용도 7분의 1 수준. 국립수산과학원은 민간 의료기기 전문 회사의 생산 기술을 이전해 올해 생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상용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진단키트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11가지 신종 유전형 바이러스성 폐혈증까지 진단이 가능해 앞으로 산업적 부가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이 항만 코로나 관련 국립부산검역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등 30여 명은 오늘 국립부산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 검역 실패로 우리 선원들이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검역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선원노련은 또 러시아 선원들의 치료 비용은 선사와 해당 선원이 지불하도록 하고 부산검역소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감천항의 정박중의 선박에서 베트남 선원 4명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관계 당국은 이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무단 탈출한 베트남인 선원 4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감천항과 일대 CCTV를 분석했지만 도주 경로는 한 달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